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지금 남현이가 전청조에게 놀아난 이후 처음으로 입장 발표를 했죠. 이번 인터뷰에서 얘기한 부분은 총 3가지인데 첫째는 임신 테스트기, 둘째는 파라다이스 회장 사칭, 셋째는 펜싱 아카데미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오고 자기가 저한테 전달해주고 근데 줄 때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없이 알맹이만 줬는데 저는 거기에 의심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이게 진짜 임신이 됐냐 안 됐냐 그게 저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애초에 전청조를 남자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자인 걸 알았었다며. 그럼 전청조랑 자고 나서 뭐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했는지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물학적인 여자들이 거사를 치르고 난 뒤에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이 떴으면 이거 뭐야, 너 여자 아니냐, 도대체 정자가 어디서 나서 나를 임신시켰냐며 퍼울쩍 뛰어도 모자랄 판에 어라? 임신이 됐어? 우와 신기하다 호호호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짜 무슨 머릿속이 꽃밭도 아니고 애까지 낳은 40대의 여자가 저럴 수가 있냐고. 저러니까 남현이가 인터뷰에서 하는 말들이 신빙성이 없는 거죠. 기자 표정만 봐도 빡쳐하는 게 보이죠. 나 누구누구 회장이라고 하면서 저 아빠라고. 근데 새벽에 연락이 처음에 왔었고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 회사에 카지노 관련 일을 본인이 맡고 있다고 했었어요. 며느리가 되면 굉장히 힘들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얘가 역할을 대신한 거죠. 아빠인 척 행세한 거죠.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죠. 뭔 파라다이스 회장이 나이가 몇인데 예비 며느리하고 저런 얘기를 하면서 카톡을 해. 진짜면 얼굴을 보고 얘기했겠죠.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거기다 전청조는 자신이 재벌인 걸 믿게 하려고 남현이를 1박에 1200만원짜리 파라다이스 풀빌라도 데려갔는데 진짜 사람 한 명 속이려고 과금을 얼마나 한 겁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상당히 이상하죠. 풀빌라면 수영장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전청조의 수영복 차림을 봤을 거고 그런데도 남장 여자인 걸 안 들킨다고? 뭐 위에는 밋밋해서 그렇다 쳐도 밑에는 어떻게 한 건데. 그리고 남현이는 전청조가 자기를 만날 때는 이미 성전환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참고로 전청조는 2020년에 여자교도소에 있었고 22년 말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진 확실히 여자였고 남현이의 주장으로는 둘은 2023년 1월 초에 만났어요. 그니깐 출소하고 반년도 안 지나서 연애를 시작했다는 건데 하지만 성전환 수술이라는 건 뭔 점심시간에 하고 오는 스마일 라식 같은 게 아니라 최소 1년 정도 이상 호르몬 주사 치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 대한 남녀 사이 부분도 굉장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그니깐 전청조가 성전환을 했다고 하기엔 시간 텀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진짜 하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대표 입장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은 바보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해결을 많이 해줄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건 요약하면 그냥 전청조가 해결해주길 바라고 밀었다 이거죠. 인지하기만 해도 바로 신고부터 해야 한다니까? 뭔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어. 저러면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선 결국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알려진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전청조는 자기개발이란 주제로 롯데 시그니엘 42층에서 특별 유료 강연을 해왔었는데 거기선 뭐라고 했냐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경호원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저는 레스토랑 가면 메인 포크가 뭐고 메인 나이프가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실 자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자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전 대표님은 진짜 몰라요. 제가 하루 버는지 저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신은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했는데 저번에 공개된 디스패치 기자랑 통화할 땐 또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네. 그랬던 분이신데 집안에서도 어쨌든 물려받으신 유산 같은 게 많으시고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재벌 3개세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뭐 있지 않을까 생각들이 없습니다. 많아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지극히 본인의 힘으로 이룬 자산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일확천금을 누린 거는 맞습니다. 로또 되셨어요? 그럼- 미국 로또. 파워볼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맞지만 맞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돈을 버는 이제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자기가 실적 연기를 하면서 본인은 물려받은 거 하나 없이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극히 본인의 힘으로 이룬 자산이라고 했죠. 그니까 여기서는 물려받았다, 저기서는 자수성가했다. 그때그때 컨셉이 달라지고 있죠. 진짜 웃기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살쇼까지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뉴욕으로 넘어가서 대표님의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남긴 편지는 어떻게 전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대표님의 차량, 집, 현 자산에 대해서 땡땡쉽게 남기셨고 대표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말 한마디도 땡땡쉽게 남긴 걸로 압니다. 이렇게 죽은 척을 했다가 그래놓고 온 3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요. 진짜 몇 가지 역할극을 하는 겁니까? 나 데스했다가 라이브 했어요. 실내에 플리스 해요. 크크. 거기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남현이를 만나기 전 과거엔 구치소에 있던 남자랑 결혼도 했었다는 제보도 있고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던 사진까지 공개됐는데 결혼이 무슨 업적 쌓기도 아니고 저렇게 진짜 뻘쭘하게 서 있는 거 보면 꿀밤 마렵죠. 또 경호원이랑 했던 대화 내용에서는 불을 암시하는 말도 했나.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뭐가 있지? 뭐뭐뭐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가 뭐지? 뭐입니다. 기자를 포땡땡으로 모셔다 드려라. 이렇게 무슨 80년대 범죄 드라마 대사 같은 것도 치는데 난 왜 자꾸 제 애가 하는 말만 들으면 손발이 오그라들까? 경호원은 우참 난이도 때문에 1,500을 받은 건가 봐. 크크. 거기다 알고 보니 전청조의 아빠도 똑같은 사기꾼이라고 하죠. 자기가 막 엄청난 능력자인 것처럼 포장해서 상대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집을 구해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요구하고 여자는 결혼할 것을 믿고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사기를 쳐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똑같다고 하니 이건 뭐 완벽한 부전여전이죠. 그리고 지금 전청조는 석방된 뒤부터 본인을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전화를 걸자 아니라니까요? 저 전청조 아니라고요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남현희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냐란 질문에 전청조 아니라고요라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I'm not 전청조? 그리고 그 유명한 I am 실례예요의 카톡 원문도 공개됐는데 대화의 맨 처음 시작을 보면 Y 앉아요. 저 술 마시고 있습니다. 청조님은요? 6월 인스타그램 봤어요. 흐흐. 친구랑 마셔요 둘이? 네 맞아요. 둘이에요. 이렇게 전청조가 먼저 말을 꺼는데 지금 다시 보면 I am 실례예요도 충격적이었는데 Y 앉아요도 진짜 눈 뜨고는 못 볼 어휘력이죠. 그냥 도입부부터 저항 없이 터지네. 크크. 그리고 위의 내용과 합쳐서 I am 실례예요를 다시 보면 문맥상 실례가 아니라 아마 친구랑 같이 있으니 카톡하는 게 실례라고 한 게 아닐까. 근데 설령 실례라고 했더라도 I am 실례라는 말도 정상은 아니죠. 제발 유치원생 영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젠 보기만 해도 웃깁니다. 자기 포장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카톡할 땐 어수는 칼같이 한국어로 쓰는 재산이 51조가 넘는 뉴요커라니 진짜 캐릭터 하나 웃기게 잡았죠. 어떻게 밝혀지는 내용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레전드일까 싶어요. 암튼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과연 올해가 가기 전 I am 실례예요를 이길 밈이 등장할 수 있을까?